캐나다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유족연금 CPP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족연금은 캐나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최소 1년 이상 함께 살았던 파트너도 대상이 됩니다. 연금 액수는 고인의 연금 가입 내역과 유족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만 65세 이상은 사망자가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의 최고 60%, 만 65세 미만은 일정 비율과 고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또는 사실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CPP 유족연금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과 자녀 혜택은 캐나다 연금 플랜 유족연금 및 자녀 혜택 신청서 ISP 13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가까운 캐나다 서비스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세요. 모든 서류에는 사망한 기여자의 소셜 인슈런스 번호와 신청하는 본인의 신 넘버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기여자가 사망한 뒤 최소 한 달 후부터 지급됩니다. 서비스 캐나다 접수일로부터 약 6주에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12주가 지나도 소식을 받지 못하면 신청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 자격은 CPP 납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소 3분의 1 이상, 즉 3년 이상 또는 전체 기간 중 10년 이상 납입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는 경우 사망급여에 추가 납입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 집행인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만일 관리인 지정이 없다면 장례 비용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기관, 생존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사망급여는 기본 금액 $2,500이며 최대 $2,500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 최고 $5,00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내용은 아메니다 총괄 매니저인 로사방님이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로사방님이 직접 더욱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혼 또는 사실혼, 그분에 대한 사실혼이나 또 다른 재혼에 그게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OAS 알라운스 신청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연소득이 만약에 29,000 거의 3만 불 이렇게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최대한의 이게 맥시멈을 거의 최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죠. 요거는 생존 수당이나 OA에서 별도로 또 다르게 1,647불이라는 금액을 이제 생존 수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비과세 월별 혜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OA에서는 이게 세금을 내셔야 되죠. 1년 중에 내가 받은 연금에 대한 인컴을 이제 이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은 비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세금 지불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우리 서비스 캐나다 어카운트에서 들어가서 바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폼을 이렇게 작성하셔서 따로 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urvival Allowance 폼에 있어서 따로 신청해서 또 받으시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OS 생존자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또 신청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최대 아까 신청월 포함해서 12개월 동안만 소급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금방 상대 배우자를 잃고 나면 사실 정신이 없죠. 요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신은 내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 되실 때 혼자서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눔 정원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석세서나 또 다른 또 기관에 도움 받으셔도 되고, 자제분이나 친구분 도움 받으셔서 또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인 또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온라인 신청을 보면 그게 되면 내가 지금 얼마를 받을지 좀 궁금하잖아요. OS 펜션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요게 지금 Estimate Your Monthly Benefit에서 New 하라고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요 서비스 캐나다에 가면 이렇게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그 estimate calculation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네트 인컴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 받아서 신고할 넷 인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 살 5년 동안 그동안에 이제 레지던시 기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내 자격이 맞는 걸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결혼 부분, 그리고 또 내 파트너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초록 클릭을 하시게 되면 스텝 1으로 먼저 물어보는 게 현재 결혼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앞전에 그분을 예를 들어서 위도우를 한번 해봤어요. 위도우를 해서 그분의 나이를 1961년도 제뉴얼에 이걸 치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면 인컴이 얼마가 되는지, 그분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5천 불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요 프로그램 로우 인컴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죠. 그렇게 넥스트 스텝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캐나다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서 물어봐서 내가 살고 있다, 다른 주에서 살았는지 없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현재 얼마 동안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 동안 캐나다에서 살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총 내가 26년을 살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바로 넘겨주세요. 바로면 그때 바로 네 번 클릭해서 보면 바로 생존자 수당을 매월 매달 얼마 받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그 컨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몰라요. 만약에 더 많이 CPP를 내시고 일을 하셨으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대충 해서 이제 봤을 때 요번 같은 경우에는 65세 미만이고 지금 매달 받으실 수 있는 CPP 얼라운스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96불 30일이에요. 65세 미만까지 자기가 당신이 받으실 수 있는 게. 근데 65세 이상이 되니까 605불이 되져요. 매월 이거는 OS랑 CPP 다른 금액 상관없이 배우자 얼라운스로 이렇게 서포팅하기 위해서 나오는 금액이 600불 정도가 넘는 거죠. 이러면 이걸 신청 안 해서 몰라서 안 했다고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 위도우고 64살이고 인컴 25,000불이고 셀러리 다른 거는 받으시는 거 없고, 그래서 매달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또 이번 65세가 넘으면 이제 여기에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같이 되져요. 그 GIS라 그러죠. GIS는 정말 로우 인컴들 시니어들만을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 부분도 본인의 이제 이런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무슨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사항? 네네. 일단은 지금은 막 이게 이게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지만 대충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이렇게 뭐가 있더라. 그분도 뭐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도 네. 요 경우는 만약에 네, 지금 CP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신 분들, 그러면 일을 하시게 되면 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만약에 안 하신 경우에는 OS 얼라운스는 받으세요. 네네네. CPP 얼라운스는 서바이버들한테 주는 얼라운스는 그 CPP를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떼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캐나다가 한국하고 이렇게 상호 협정 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바깥 어르신이 그 당시 한국에서 일을 하셨는데 오실 때 그걸 국민연금을 안 타셨다. 그러면 그분이 안 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결혼하면 물어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배우자가 계시는 경우에는 CPP를 옛날에 국민연금을 한국에서 다 소급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시죠? 네네. 네. 무슨 네네 남편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족 유족 연금 같은 경우는 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가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노인 주거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이제 BC 하우징에서 주는 이제 인디펜던트와 어시드 리빙, 롱텀이 있고 또 전체 정부에서 또 관할하는 또 유틸리티 퍼실리티들이 있는데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BC 하우징에서 이게 그 ILBC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대한 우리 BC주에 계시는 우리 시니어들이 당신의 집에서 최대한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만큼 지내실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는 과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당신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 인디펜던틀리로 독립적으로 혼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의 우리 단독주택으로 계시고 계시는 하우스 집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렌트를 해서 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저희들처럼 또 어르신들이 아메이다 들어와서 렌트를 하셔서 또 거주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우 각자의 또 하우스에서 계시는 경우 최대한 잘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BC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non-profit이나 주정부에서 하는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펜드 독립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전체 비용은 세금 이후의 소득의 70%를 이제 지불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인디펜던트에도 다 개인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또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신청하실 때는 우리 보면 프레이즈 헬스랑 우리 여기 BC주에는 각 그 보건국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보건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혜택 지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서리 쪽으로는 우리가 프레이즈 헬스고 이렇게 또 인테리어도 있고 놀던도 있고 밴쿠버 있고 또 아일랜드 헬스 쪽으로 있고 다 밴쿠버 빅토리아 쪽으로 이렇게 다 5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 버나비나 인테리어나 또 놀스 쪽으로 해서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그 전체 그 BC 하우징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하우징 리스트가 다 뜨게 되죠. 뜨게 되면 거기에 본인의 이제 페이브릿 신청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다리셨다가 일단 마지막 파이널에 넣으면 이제 본인이 가서 직접해서 선택해서 또 지정해서 그곳에 또 계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집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에서는 또 어떤 BC 정부에서 BC 하우징에서 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Shelter Aid Rental Senior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세이프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신청을 하셔서 매달 렌트 비용에 가부해서 또 매달 받으시는 금액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제 캐시로 바로 본인들의 어카운트에다 바로 다이렉트로 지급을 하니까 최대한 내가 만약에 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데 가서 내가 렌트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세이프를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올해 세이프 BCR 중에서 내드리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게 이전에는 이제 저희들 오늘 저기 서리 장로교회에서 그 바자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거기가 잠깐 도와주고 오느라 제가 옷차림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예쁘게 이게 많이 정장 입고 이렇게 올려고 그랬는데 TV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촬영을 해서 네 그래도 우리 아미다 이름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는 요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 얼마만큼 우리가 피지컬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몸이 이게 다운돼서 롱텀 케어를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디멘시아 케어로 이게 치매로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이게 정말로 24시간 꼼짝없이 이렇게 해야 돼서 또 가야 되는 경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BC주에 있는 시니어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1%가 이게 우리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몸이 다운돼서 롱텀 케어로 가고 그리고 5.4%가 우리가 디멘시아로 이게 치매로 가는 게 우리가 BC주가 제일 높은 어르신들의 이게 퍼센테이지예요. 그리고 이게 몸이 완전히 또 불편해서 가는 경우가 4.7%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BC주가 아무래도 이게 따뜻한 곳이니까 시니어들이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해서 또 하이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시니어들이 많은 곳에 또 시니어들의 또 서포트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건 또 우호적으로 또 봐야 되죠. 그렇죠? BC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BC 정부에서 더 많이 시니어들을 위한 시설을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조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센서스를 내면 5년 기준으로 이게 센서스를 내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 센서스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건 아마 내년쯤 나오겠죠. 2026년도에. 그때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어르신들이 가시는 요양원의 케이스가 전체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은 더 많은 시설이 또 생겼으니까 내년이면 더 많은 시설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BC주가 지금 308개의 시니어홈이 있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온타리오가 그래도 627개로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퀘벡으로 440개 그리고 알버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인구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65세에서 70세, 85세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계속 2017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게 전체 우리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은 이게 65세 이상 우리 전체 노년 인구가 거의 17% 정도 노년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우리 노년 인구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선거하실 때도 마찬가지. 선거 꼭 잘 하시고 투표 잘 하시고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떤 연령대들이 투표를 많이 했더라. 그러면 그 연령대들에 대한 또 혜택을 더 정부에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전체 우리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이프에는 이제 BC주에 최소한 12개월간 거주하신 분들, 그리고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총 소득이 이제 본인들의 로인컴 소득이어야 되죠. 근데 그래도 45,000불 정도 미만이시면 그 금액에 따라서 본인의 인컴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30,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해서 그 하우징 렌트 내는 비율을 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가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신 경우에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뭐 당면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우리 금액이에요. 1년 동안 이게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분배해 봤을 때, 2018년도에는 우리가 OAS하고 GIS 그리고 BC 시니어 서플멘트가 있죠. 그걸 전체로 세 개로만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게 토탈 받으시는 게 1,550불 정도 되고, 그리고 점점점 이게 증가돼서 지금 2022년도에는 1,877불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서, 올해는 또 올라간 금액은 또 내년쯤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만큼 받고 있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뭐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도움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나눔정원에서 도와주지 않을까요? 네, 나눔정원에서는 로이어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카운턴트, 이게 봉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카운턴트들이 계시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 번 더 확인해서 빠진 게 있는지, 또 본인들의 어카운턴트들을. 우리 나눔정원은 저도 봉사합니다. 봉사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답변의 속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속도를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 질문이 있을 경우, 만약에 이런 질문이 이거 외에도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신청하는 것도 영어가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몰라서 이럴 경우에는 나눔정원 소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일단 물어보시고,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이게 순서를 따져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요게 이제 우리, 연도별로 이게 정부 시설을 기다리는 이제 신청서들 이렇게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웨이팅은 이제 늘어나지만, 그리고 올해, 작년에 2023년, 그리고 올해 또 내년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중을 또 건설하고 늘리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제 발표되고 있는 걸 봐서는 조금 더 웨이팅이 이렇게 줄어들이라고 봐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게 많은 비율의 이게 10명꼴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 BC 토탈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지연되시지 않도록 조금 더 얼리부터 60대부터 이렇게 65세 지나 60대 65세 사이에 또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BC 하우징도 나중에 어시스트 리빙을 가도록 지금은 내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 또 생기기 때문에 또 이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꼭 가야 되는 상황 그건 아니에요. 신청이 돼서 자리가 나오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당장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 속에 또 있다가 또 혜택을 나왔을 때 또 내 상황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짧게 이제 10분 정도로 저희들 아메니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저희들 아메니다는 이제 그 프리마르코 벤처 그룹이에요. 이 그룹인데, 그룹 아래에 있는 아메니다 시니어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는 에듀케이션 디비전이라고 해서 에듀케이션은 저희들이 총 전체 40개의 칼리지가 있어요. 4개의 유닛 종합대학이 있고 CDI 칼리지, VCC 이렇게 포함해서 전국으로 40개의 대학과 대학 칼리지 전문대학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듀케이션 디비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차일드 케어라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하는 디비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이제 도시별로 이렇게 차일드 케어 디비전이 있고 그리고 또 시니어 리빙 해서 이제 저희들 디비전이에요. 시니어 케어 이제 아메니다 디비전이 있고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디비전이 아주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디비전이 있고 그리고 하스피탈리티라고 해서 이제 우리 캘거리에는 호텔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란트로피라고 해서 우리 이제 체리티예요. 일종의 이제 자선 단체 이렇게 디비전인데 여기에서는 지원 합창들을
비롯해서 그 아프리카에 물 퍼는 거, 우리 목사님들 또 자제분들 장학금, 그렇게 해서 또 뭐 하스피달이라든지 전체 저희들이 나오는 이윤을 우리 회장님이 가지시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체리티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보는 거는 아끼시고 최대한 체리티에서 모든 게 다 체리티 이름으로 해서 도와주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메이드 자체가 그냥 돌아가게 놔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부분에 돌아가는 부분 또 그게 바로 또 어르신들한테 헤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디비전이 있어서 전체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메이다가 토론토에 피커링이라는 지역에 다시 또 하나 오픈했는데 3월 1일 날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진행해서 지금 현재 이제 풀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 말씀드렸던 이제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생활 보조를 받아서 하는 두 가지의 타입이 저희들이 다 있는 거죠. 인디펜던트로 계시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아서 또 하시는 부분. 저희들은 또 프라이빗으로 두 분 같은 경우 어시스트 리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부에서 이게 프레이즈 헬스의 그 홈케어 서포트들이 저희들한테 상주해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직접 도움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피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이제 어세스먼트 받아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로인감인지 1년에 세금 신고한 거 그거 첫 번만 준비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로인감이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4번의 그 보조 서비스를 받으세요. 그 외에 모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우스키퍼라든지 패밀리 닥터 한 번 일주일에 방문 또 약사 아침 저녁 오는 거 액티비티 식사 세 번 제공하는 거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었는데 아까 어시스트 리빙을 별도로 정부에서 보조받는 부분은 맥시멈으로 하루에 4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침 일어나시면 아침 케어 기저귀 가는 거 또 스펀지 베스 하는 거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체인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저녁시간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양치하시고 잠옷 갈아입고 그렇게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서비스 받고 이렇게 해서 무료로 받으시는 서비스가 일주일에 4번 맥시멈 그리고 2번 샤워 서비스 들어가고 물론 매일매일 스펀지 바스를 하고 닦고 양치하고 그런 거는 도움을 받으시죠. 근데 전체로 풀 샤워 서비스 2번 해서 이 서비스는 프레이즈 헬스 케어, 프레이즈 헬스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입주 절차는 먼저 상담하시고 그다음 투어에서 계약해서 입주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만스 투 만스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뭐 계약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언제든지 한 달 전 노티스만 주시면 그대로 해서 나가고요. 이게 저희들 이번 주 메뉴예요. 저희들 메뉴가 양식, 한식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아침 식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점심부터 양식, 한식으로 나눠서 본인들의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가 활동, 그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데일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한 달 월 프로그램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희들 목사님이 상주에 계셔서 일요일 예배가 또 운행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상담까지 해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아우팅도 갈 때도 우리 버스를 타고 또 야외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어르신들 펀딩을 요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펀딩을 가지고 또 바깥에 이렇게 야외를 가는 또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사님이 토론토 그 큰빛교회 목사님 사무 첫 번째 큰빛교회 목사님의 사업누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계시는데 좋은 모델이 돼서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세요. 네네. 그러면 우리 아메이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다른 궁금한 상황이 있으세요? 네네. 얼마 그러면 비용이요? 네네.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그렇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룸 사이즈별에 따라서 달라요. 기본으로는 제일 작은 방은 2,300불이에요. 제일 작은 방은 2,300불이고 그리고 사이즈별로 2,500도 있고 2,700, 3,000불까지 또 큰 방은 5,000불까지도 있어요. 네네. 4,500불, 5,000불까지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인컴은 상관없어요. 인컴은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어시스트 리빙 그 보조받는 부분, 브레이즈 헬스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그 서비스는 인컴이 로우 인컴 어르신들만 선정이 되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도움을 받으시면 프라이빗 돈을 내시고 서비스는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 보조받는 그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로우 인컴이셔야 돼요. 네네. 네. 그 아메리카 가려면 일단은 펜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네. 펜션하고 어떤 관계없고, 사람이 펜션하고 관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알지는 않는데. 아닙니다. 네, 프라이빗으로 다 내셔야 되고, 아까 BC 하우징에 저희들이 신청은 도와드려요. BC 하우징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데, 금액이 통장으로, 본인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들어가서 본인의 그 전체 금액에서, 그거는 또, 렌트비만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죠. 네네. 펜션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구나. 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요? 네, 그럼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일단 식사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